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만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족한 숙박시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부족한 강원도의 대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유승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편이죠. 네, 지금 이제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뭐 별이 몇 개다라고 하는 관광 호텔업이 46개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이 75개.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 숙박 시설과 함께 요즘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게는 한 1000실 가까이 객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생활형 숙박 시설 조성도 이제 지역에 객실 많이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예. 다만 이 생활형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인허가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시설이 강원자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그러지는 않고요. 네. 시설은 많지만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가 중심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이제 고급 숙박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최고급이다 그러면 별이 5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성급 호텔 같은 경우가 서울이 이제 26곳, 네. 제주도가 18곳. 그렇지만 강원자치도는 이제 4곳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1인당 이제 관광 소비 지출이 높은 그런 그 고급 숙박지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법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숙박시설 규모만 봐도 영동 지역이 확연히 좀 많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영서 지역도 또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뭡니까? 민간 사업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동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숙박시설이 몰릴 수밖에 없던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어떤 관광 시장을 살펴보면은 네. 하절기 그리고 동해안 중심의 어떤 이런 관광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강원자치도를 방문을 할 때 동해안 쪽에 많이 몰린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수요가 동해안에 몰리다 보니 수익성이 이제 동해안에 좀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영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춘천이나 원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관광 수요를 아직까지는 형성하는 데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민간 사업 주체들도 아직까지는 이런 영서보다는 영동 지역에 많이 네.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춘천 같은 경우만 좀 보면 최근에 뭐 세계 태권도 대회라든가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지역 내 숙박 시설이 뭐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사실 마땅치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평균 수요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아마 춘천에도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올 텐데 지금 이제 이벤트성이거든요. 이 예. 대회라는 것 자체가 일주일이나 길면 뭐 열흘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짝 수요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많이 늘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뭐 케이블카도 조성이 됐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면 지역에 어느 정도 좀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체류형 관광객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 소비 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관광 산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이제 좀 다소 부족한 그 인구로 인해서 경제권이 이제 작게 형성이 되는데 네. 아마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이제 크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 올해 이제 행안부에서 그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인구 예. 관련해서 양양군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1위 지역이 나왔고요. 네. 고성이 3위, 평창군이 5위 이렇게 나왔는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주민 등록 인구가 27,6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생활 인구가 48만 7,700명.
그러니까 한 17.4배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경제권이 있다, 기존에 있다 그러면은 1,740명의 어떤 추가적인 경제권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액을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한 28.4% 그리고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체류 인구의 어떤 비중이 71.6%. 그러니까 양양 국민들이 뭐 28,000원을 쓰셨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71,600원을 쓰신 그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양양군 같은 경우는 2만 명대 인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좀 볼 네. 수가 있군요. 그럼 대규모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어떤 계획은 나오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도한다고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 숙박 시설은 철저하게 이제 민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허가라든지 토지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지역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케이블카, 그 춘천시의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라든지 원주의 어떤 관용관광지 출렁다리 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 인구 더에다가 이제 체류 인구,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숙박시설이 아니라 먼저 볼거리가 들어와야 숙박시설로 따라서 들어오겠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요즘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보면은 다양한 이제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좀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먹거리 관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미식 콘텐츠라는 이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단순하게 먹거리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요즘 페어링이라고 하는 먹거리와 주류가 같이 이제 궁합을 이루는 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바람은 이런 이제 먹거리, 주류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됐을 때 일본처럼 좀 지역 한정 유통이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하나의 어떤 그 기념품이라든지 명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